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남 파고다 어학원의 강사 애슐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토익 스피킹을 짧게 단기간에 얘기할 수 있는지 단기간 고효율 방법에 대해서 strategies and tactics and strategies를 얘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토익 공부 많이 해보셨죠? 혹시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전 트렌드에는 이런 게 있었죠. LC, RC 점수, 토익 그래 점수 잘 받으면 돼. 근데 토익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문제는 원어민을 만나니까 어머 나는 떨리고 말을 못해. 이런 이제 실질적인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어를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receptive English라고 부르죠. 받아들이는 영어에서 이젠 좀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은 communication. 결국 영어라는 건 언어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언어, communication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업의 목적도 무엇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단기에 그냥 빨리빨리 외워서 점수만 딸까? 가 아니라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영어 스피킹 실력도 근본적인 것을 향상시키며 어떻게 하면 단기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공부량은 어떻게 하면 2분의 1로 줄여서 여러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시면요. 자, 뭐가 보이세요? 토익 스피킹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방법 6가지라고 제가 표현해 놨어요. 와, 뭔가 굉장히 혹하시죠, 여러분? 그래, 나 이 6개만 꼭 기억해야지. 자, 그럼 그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뽑아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냐면요. Number 2, Learn useful tips and strateg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중요한 팁과 전략이라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냐. 자, 그 팁과 전략이란 부분을 구성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저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시게 된다면 단기에 2분의 1로 공부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스피킹 시험도 어쨌든 시험은 구조적 한계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패턴이 하다 보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꼭 토익 스피킹 시험이 아니라 다른 스피킹 시험에도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험엔 뭐다?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냥 난 점수만 빨리 따면 돼. 이런 거 말고 결국 responsive English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로 English conversation, 영어로 나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면 실질적인 스피킹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수업은 어떤 것이 목적이다?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스피킹 시험엔 정답이 없으니 우리는 내가 뭐가 안 되는 걸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정답. 사실 토익 스피킹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모범 답변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없으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고민하는 분들 자, 수업 시간에 오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수업 시간 참여하시면서 첨삭도 받고 다른 사람의 답안도 들어보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쉽게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요것이 가능하죠. Register mistakes. 나의 문제점이 뭔지를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토익 스피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스피킹 시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채점 포인트일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실게요. Delivery. 이게 뭘까요? 결국 채점은 원어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어민이 알아들 수 있도록. 근데 deliver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문장을 암기하게 됐을 시 문장에 대한 내용만 암기하다 보니까 발음, 전달력 이런 건 내려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시게 되면 점수를 잘 못 받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 두 번째 보실게요. 자, language use. 이게 뭘까요? 어떤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단어 능력 아니면 여러분의 이걸 사실 우리는 fluency, 여러분의 유창성이라는 부분과도 연결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활용하시는지 어떤 문장 구조를 얘기하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결국 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가령 토익 스피킹 Part 5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듣고 해결책을 전달하는 부분 혹은 Part 6 같은 경우에 여러분의 의견을 express, 표현해내는 식의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데요. 결국 이 시험 문제에 따른 요구사항을 잘 맞춰서
그다음 논리적 답변을 구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안 나요. 내가 뭔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거나 고민하셨던 분들은 발음 공부라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뭔가 같은 점수대에서만 머무르고 올라가지 않는다 고민하는 분들, 이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Language use. 너무 쉽게 쉬운 단어로만 표현하는 건 아니신가요? 그럼 뭔가 답안의 난이도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표현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은 topic development. 이 시험이 요구하는 게 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해야 되는지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것이 가능하도록 responsive English에 좀 더 맞도록, 그 다음에 조금 더 영어의 스피킹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린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랑 2주 동안 공부하시면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사실 근데 순서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영어로 생각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표 점수 달성, 이 3가지를 꼭 잊지 말고 여러분 수업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스피킹 시험을 공부하시든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수업에서 Part 2 사진 묘사하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떻게 맛배기 수업을 한번 해볼 건데요. 나머지 파트는 여러분 실제 수업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럼 Part 2만 핵심 내용만 짧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토익 스피킹 사시는 30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응답 시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험을 쭉 이제 응시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의 특징들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사진은 실내 혹은 실외에서 찍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his is a picture of outdoors. This is a picture of indoors. 이 사진은 실내에서 찍혔습니다. 이 사진은 실외에서 찍혔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뭔가 도입 문장이라고 하여 논리적인 첫 번째 틀을 잘 잡아두셨다면 두 번째, 제일 먼저 사람이 많구나. 그 다음 사람들이 몇 명이구나라는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a family. The first thing I can see is many people. 사람들 많아요. 가족들 있어요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ule number 3. 보시는 것처럼 장소에 따른 공통적인 동작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게 있겠죠. 사람들이 카페에 갑니다. 레스토랑에 가요. 자,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제 앉겠죠. 그러니까 most of them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Most of them are sitting at the table. 사람들 앉아 있는구나. 근데 우리 회의할 때도 미팅룸에서도 앉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보다니까 비슷한 것들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 꼭 앉아 있는 것 말고 쳐다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카페에 가서 뭔가 주문할 때도 그렇고요. 계산할 때도 그렇고 공항에서도 티켓팅할 때 체크인할 때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비슷하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앉아 있고 또 뭐 하고 있죠? 마주보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공통점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뭔가 단어들을 정리하시면 공부할 때 훨씬 효율적이겠죠. 자, 그 다음엔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유모차는 엄마가 민다? 지금 사진은 제가 뺐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유모차는 엄마가 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엄마가 어디서 밀고 있을까요? 우리 실외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분명 어디 나갈까요? 우범 지역은 안 가겠죠? 밤늦게 오밤중엔 안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 스피킹에 나오는 실외 사진을 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머! 날씨가 perfect weather. 굉장히 좋아. 그리고 아이랑 나갔으니까 어머니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좋죠. 그래서 smiling.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처럼 뭔가 정장에 이렇게 뾰족 구두에 정장 가방을 들고 아이와 같이 산책하러 나가실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엄마는 뭘 입었을까요? 캐주얼한 차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사전에 뭔가 단어와 표현들에 대한 부분들이 공부가 되고 나면 연상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벌써 몇 분 얘기 안 해드렸는데 공부 다 한 것 같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이거예요. 모르는 동작이 나오네요.
와, 이건 화수분이다. 공부를 해도 사진이 매번 달라지니까 단어를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특정 사진을 보고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He is holding a leash. 무슨 뜻일까요? 뭔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는 강아지, 개의 목줄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뜻인데 이렇게 잡고 있는 중이라면 꼭 이거 말고도 자 같이 잡고 뭐 할까 이렇게 사진은 순간의 포착이기 때문에 어떤 걸까요? ing를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가능하죠? 어머, 한 사람이 걸어요. 옆에 개가 있어요. 둘이 같이 산책해. 그렇다면 he is taking a walk with a dog. 그렇죠. 왜냐면 목줄했기 때문에 이쪽도 옆 저쪽도 다 옆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뭐 입고 뭐 next to him there's a dog. 걔가 크다면 there's a big dog. 이라고 설명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he is holding a leash 라는 표현을 모르시더라도 아 그러면 산책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어나 표현을 말하기 라는 것이 가능하셔야 2주의 짧은 시간에 좀 더 responsive English 여러분의 근본적 스피킹 실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재미있는 얘기죠. 여자는 대머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 믿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토익 사진을 잘 떠올려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떠냐면요. 어머, 여자는 대머리가 어머 안 나온대? 알아요. 여성 탈모가 요새 좀 심각해요. 그쵸? 좀 가발은 아니지만. 그러고 보니까 여자는 she has 무슨 hair? She has long brown hair, long black hair.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남자는 100%는 아니지만 토익 스피킹 사진을 쫙 보고 토익 사진을 쫙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어머, 그러고 보니까 특이한 사진, 뭐 afro hair 이런 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쯤 밀었거나 이런 거는 막 G드래곤처럼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머리가 짧아. He has short black hair, short brown hair. 여기다 이제 스타일한 부분을 좀 더 넣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전제는 짧아, 길어, 있어, 없어란 부분이고요. 남자도 머리가 없는 사람, he's bald 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헤어스타일 얘기해봤으니까 이번엔 옷차림 한번 얘기해볼게요. 옷차림은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캐주얼 아니면 정장이겠죠. 사무실에서 뭐 입을까요? 정장 입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아까 엄마가 뭐 하고 있었죠? 유모차, 밀고 가고 있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도 she's wearing casual clothes 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사람들이랑 뭔가 밖에 놀고 있는데 자, 정장보다는 그런 쪽이 더 가까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표정을 갖고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엄마가 유모차, 자, 아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제가 웃고 있죠. 아이랑 나갔으니까 날씨는 화창, 옷은 편안하고 기분 좋아가 다 연계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바베큐 파티를 한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가족들이랑 캠핑할 때 웃어 좋은 시간 보내. Overall they are all smiling so they must be enjoying their time. Enjoying the birthday party. Enjoying the barbecue party. 뭐 어떤 파티가 됐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또 어떻게도 한다? 안 웃어 또 한다는 얘기예요. 안 웃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자 앉아보세요. 자 사무실 일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focusing on their work.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미경 보고 실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집중해. 어려운 거 다루나 봐. 심각한가 봐 같은 부분들로 우리는 얘기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의 표정은 웃어? 안 웃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날씨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실외에서 지켰을 경우에 overall it's a perfect weather for 다음에 명사나 명사구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하게 날씨가 짱이다? Barbecue party for taking a walk 산책하기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갔을 때 이 사진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분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절 믿고 쫓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토익 스피킹 결국 사람이 존재한 사진이니까 사람이 많으면 busy, crowded.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람이 많이 없다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토익스피킹 파트 2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빠르게 팁만 제가 스르륵 알려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자, 저희 반에서 실제 공부해서 점수 달성한 학생이에요. 잘 보세요. 140점. 140점이 뭐냐? 레벨 6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130, 140, 150. 근데 중요해요, 여러분. 저의 토익 점수는 8 사이즈보다 띠리링 이렇게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게 핑크라서. 자, 여러분 가능하실 수 있어요. 이분이 뭐 1년, 2년을 공부하고 달성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 달 공부하고 이렇게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실제 학생 후기 제가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도 저를 믿고 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파트에 대한 꿀팁들은 저를 어디서 만날 수 있다고요? 강남 파고다학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사 애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